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노란 안검 황색종 내안객집에 주로 발생하죠. 이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번 유튜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방치하지 말라고 했는가? 또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성형외과 전문을 운영하고 있고 의학 박사입니다. 안검 황색종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와 같은 노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피부 밑에 생기는 것인데 대개 이와 같은 내안각 부위에서 생겨서 눈 위아래로 전체로 번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질 대사 이상,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의 이상과 50% 이상에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재발률이 높다. 이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처럼 위아래에 있을 때는 치료하더라도 80%에서 재발된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와 자꾸 재발하는데 또 굳이 이것이 악성이 아니고 양성이라는데 꼭 치료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을 주자면 꼭 치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 한번 자세히 끝까지 들어보시죠. 보통 성형외과에서 이와 같은 안검 황색종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잘라내게 됩니다. 잘라내고 봉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잘라낸 쪽은 피부가 이렇게 당겨가고 잘라내지 않은 쪽은 피부가 남으니까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피부가 왜곡이 되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또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한 부위가 그 잘라낸 부위를 넘어서서 외측면까지 이렇게 번져 있기도 하죠. 이분도 여러 번 레이저를 위해서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시술 부위가 넓어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이 부위를 피부이식을 한 것이죠. 피부이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내안각 또 피부이식관 주변부 외안각 부위까지 황색종이 이와 같이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면 제가 이와 같은 황색종이 발생할 때는 지질대사 이상이 50% 이상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50%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질대사가 어떤 것인가 보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검사하게 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량, HDL, LDL,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이와 같은 중성지방 이와 같은 표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질대사라고 하는데 보통 총 콜레스테롤 양은 대개 한 200 전후가 되죠. 그리고 HDL은 우리가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보통 50 이상만 되면 좋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LDL인데 LDL이 여기 이분에서는 117이죠. 보통 100 전후가 정상 수치인데 황색종이 생긴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이 LDL과 HDL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LDL이 높은 경우가 많고 또 HDL이 낮은 경우가 많고 또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데 보통 150 전후가 되는데 이분 같은 게 아주 양호합니다. 근데 이 중성지방이 높은 분에서 또 이제 황색종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숫자를 비교를 해봐 해서 이 숫자를 잘 조절을 해줘야지만 황색종이 재발도 안 하고 또 처음부터 치료에 잘 반응하고 그럽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건 무엇이냐? 콜레스테롤은 것은 우리가 세포막, 우리가 부신필,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같은 이와 같은 호르몬의 생성에 필수적이고 또 비타민 D라든가 담즙 같은 소화효소의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이것이 80%는 간세포에서 자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약 20% 정도만이 외부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예를 들면 그런 음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정상적인 수치가 200mg per 데시리터 정도가 되죠. 보통 우리 몸 전체의 콜레스테롤 양은 약 140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DL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아니고 이것이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필요한 부위까지 전달해주는 혈류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100mg 정도 전후가 정상적인 수치죠. 그런데 이 LDL이 높으면 안 좋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HDL은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하고 보통 이것은 말초 조직에서
생성되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회수해서 다시 배출할 때 사용되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흔히 삼겹살이라고 얘기하죠. 배에 있는 복부지방, 내장지방, 뭐 이것이 또 높아지면 간에도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 보통 150 전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높으면 이 LDL을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혈관 내에서 우리가 이 LDL 분자가 혈관 내의 세포 사이로 빠져 스며들어가서 동맥경화를 만들고 죽상동맥을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콜레스테롤 대사 이상을 우리 꼭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걸 설명해 드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LDL이 높아지면 LDL 아까 얘기했죠. 황색종 환자에서 피 검사를 해보면 이 LDL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LDL이 높으면 이와 같이 황색종 환자에서 LDL 수치가 높다는 것은 당신이 혈관 내벽에 이와 같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죽상동맥 경화를 유발하고 또 이 LDL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 이 죽상동맥에서 이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 몸에 뇌에서 가면 막혀서 뇌혈관 심근경색을 심장에서는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황색증이 생길 환자는 꼭 이 콜레스테롤 수치, 인지질 대사 이상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사람 이와 같이 황색증이 생기는 환자를 치료는 간단합니다. 황색증 자체 치료는 해보고 나서 안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분의 경우에서는 HDL은 좋습니다. 토탈 콜레스테롤 농도 이 정도면 정상적인데 사실 보니까 LDL이 약 139로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LDL을 저는 제가 항상 치료할 때 보통 LDL이 100 전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황색증이 생긴 환자에서는 제가 70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문을 보면 보통 이 LDL 수치가 55 이하면 혈관에 기름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황색증이 생겼다는 것은 당신의 혈관 내에 이 LDL 수치가 높지 않은가 확인을 해봐라. 이것이 높으면 이와 같이 안에서 죽상동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초기 사인이니까 빨리 치료해라. 이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분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장비로서 이 생긴 부위를 굳이 수술로 잘라내지 않더라도 이 생긴 부위를 걷어내고 그리고 처음에 걷어내면 한 달 정도 되면 이와 같이 약간 불구슬하고 패여 보이지만 뭐 나중에 보면 한 3달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유방에어로 제가 보여줬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황색증이 생긴 환자와 LDL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제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죠. 보면 이 사람은 42세 남자 환자인데 황색증이 있습니다. 범위는 넓지 않은데 뭐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했죠. 근데 토탈 콜레스테롤이 보면 243으로 좀 높고 특히 LDL 숫자가 164 높고 HDL은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하고도 내버려 두면 재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LDL-를 떨어뜨리지 않아두면 나중에 혈관 내에서 이 콜레스테롤 분자가 이렇게 죽상동맥을 형성을 해서 내버려 두면 또 나중에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분 아까 보셨던 분 62세 남자 환자에서 보면 이 콜레스테롤 범위 생긴 부위는 내막에만 국한되어 있고 치료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토탈 콜레스테롤이 235로 약간 높고 무엇보다 LDL이 152로 높고 HDL이 낮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높죠. 이 세 가지 수치가 전부 다 안 좋습니다. 네 가지 수치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LDL을 떨어뜨리면서 또 HDL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중성지방도 우리가 떨어뜨려야 중성지방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뭐 대개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끊으면 한 달 정도 뭐 끊으면 금방 떨어집니다. 또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음식 조절해주고 그러면 떨어집니다. LDL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을 가지고 복용해서 비교적 쉽게 떨어뜨릴 수 있고 LDL이 떨어뜨리면 대개 LDL 떨어뜨리고 트리글리세라이드 떨어지면 HDL은 올라갑니다. 이분 보시죠. 49세 남자 환자. 부위는 아주 단순합니다. 치료도 단순하고 그러나 실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HDL이 아주 낮죠. 39.3. LDL이 아주 높습니다. 188 높죠. 토탈 콜레스테롤 높고 트리글리세라이드 높고 토탈 콜레스테롤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런 황색증이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신이 나한테 혈액 검사를 해봐가지고 당신 LDL 높아가지고 HDL 낮고 빨리 치료하라는 사인을 나한테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내버려두면 아까 얘기했지만 혈관 내에서 그 죽상동맥이 생겨서 우리가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미리 경고해 주는 것이죠. 이분 46세 남자 환자 피부과에서 1차 시술로 3개월 후 재발했다고 하죠. 다시 재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술은 내가 간단하게 해줬는데 보면 이분에서 보면 1차 처음에 왔을 때 조사해 보면 LDL이 162로 높았습니다. HDL은 낮죠.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238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하면서 제가 3개월 뒤에 다시 와서 혈액 검사 해보자. 그리고 2차 치료하자. 3개월 뒤에 와서 봤을 때는 이 부위를 치료한 부위는 뭐 황색종은 잘 교정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스타틴 약을 복용해서 봤더니 HDL은 53.4로 올라갔죠. 토탈 콜레스테롤량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LDL도 162에서 116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황색종 환자에서는 특히 이게 이분처럼 1차 시술로 3개월 후에 재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에서는 LDL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제가 보통 처방을 해줍니다. 다음 환자 보시죠. 이분은 26세예요. 굉장히 젊죠. 젊은데도 불구하고 황색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HDL은 43.1로 낮고 LDL은 133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LDL과 HDL을 교정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LDL은 조기에 빨리 교정해줄수록 또 낮을수록 그 심혈관에 대한 손상이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26살이지만 빨리 교정을 해주는 것이 시작을 일찍 치료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여러 차례 수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모양도 왜곡된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을 하죠. 그래서 치료 자체, 이 자체는 치료는 우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이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혈액 검사 수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면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이 240고 HDL은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LDL이 176은 높죠. 170, LDL을 반드시 70 이하로 떨어뜨려 줘야지만 본인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이와 같은 황색종 재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분 아까 보시면 이제 피부 이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다시 생겼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보면 황색종이 다시 재발한 경우죠. 그래서 역시 혈액 검사를 해보면 LDL은 165, 토탈 콜레스테롤 높고 HDL이 아주 낮죠. 이런 경우에는 이 황색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황색종이라는 것은 당신 몸에 혈관을 빨리 검사해보고 조사해보시오. 이렇게 경고를 사인을 주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빨리 LDL을 70 이하로 떨어뜨리고 HDL은 50 이하로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틴 약 치료를 시작하고 이분은 본인이 검사해본 건데 중성지방은 166으로 아주 높진 않습니다. 이 정도는 적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 43세 여자 환자인데 보면 황색종은 여기 작습니다. 근데 LDL이 183으로 아주 높죠. HDL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빨리 LDL 떨어뜨려주고 이 자체 치료량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치료해주고 LDL을 떨어뜨려줘야지만 그것도 70여로 떨어뜨려줘야지만 이분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 46세에 6개월 전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면 LDL이 역시 보면 140이 높고 1차 치료 결과죠. 저는 보통 2번 정도 치료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LDL 수치가 3개월 뒤에 와서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면 약의 용량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트리글리세라이드도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2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피부과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했죠.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LDL이 136으로 낮습니다. 높습니다. HDL은 72.9면 이 정도 아주 좋습니다. LDL을 빨리 70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거 치료해야 되겠죠. 이분 41세 환자인데 약 1년 전에 다른 데서 수술했답니다. 여기 보면 눈을 감아보면 아마 수술한 부위 같은데 수술한 부위는 피부가 부족하고 수술하지 않은 부위는 피부가 나보니까 눈을 뜨면 이렇게 왜곡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위를 굳이 다시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제가 제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줬고 수술 직후 모습이죠. 이쪽은 치료한 것이고 그래서 수술 후 보면 이제 결과는 모양도 잘 잡혔고 눈을 감아도 황색종 부위는 치료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 검사를 해보면 다 검사가 LDL이 103으로 정상이고 HDL은 약간 낮지만 이건 중성지방도 정상 수치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하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상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LDL 수치가 정상이지만 이것을 70여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HDL도 올라가고 이와 같이 해야지 재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 시작하고 있습니다. 2분 58세 여자 환자 수개월 전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재발했다. 그래서 이 재발 부위죠. 그리고 시술 후 이 과정이고 보면 이분은 LDL이 117로 높습니다. HDL이 이 정도면 정상이고 그래서 LDL이 117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춰야 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황색종은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황색종 눈가에 있는 것 자체보다도 자체는 우리가 수술보다는 잘라내는 것보다는 시술로도 90% 치료 가능하다. 그리고 황색종 자체보다도 지질대 대상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LDL 수치를 70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고 LDL을 떨어뜨리는 것은 스타틴 계통 약물을 복용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가 높다고 하면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중요지방을 낮춰주는 약은 뭐 피브릴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DL을 낮춰주는 음식, 운동이 병행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황색종이라는 것을 왜 치료해야 되냐? 당신 혈관 내벽에 여기 보면 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조기 경고 사인이다. 얼리 워닝 사인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황색종 생겼다는 것을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LDL 확인해 보라는 조기 경고를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LDL이 높다고 해서 꼭 황색종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황색종이 없기 때문에 LDL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황색종이 생기는 환자에서 검사해 봤더니 LDL이 높다는 것이지 황색종이 생기지 않는 환자 중에서 LDL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과적인 문제고요. 저는 성형외과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LDL을 낮추는 것은 뭐 음식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약은 스타틴의 약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새는 이것을 뭐 만병통치약이라고도 블루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할수록 조기에 치료할수록 결과가 더 좋다. 아까 26살 먹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황색종 있는 분 봤죠? 저 결과가 좋다는 거 뭐냐면 혈관에 죽상동맥이 안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럼 스타틴 약 LDL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LDL은 낮을수록 좋다. 아까 보통 제가 100 전후가 정상이라고 그랬고 황색종 있는 사람은 70 이하로 낮추라고 그랬죠. 근데 보통 가태하는 신생아가 40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5 이하면 혈관 내벽에 기름기가 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있고. 그럼 스타틴은 얼마까지 먹어야 됩니까? 물론 검사 수치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오래 먹을수록 좋다. 제가 볼 때는 50대 중후반 이후에서는 그냥 평생 드셔도 되는 약으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황색종이 생기는 것을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대장에서 재흡수가 됩니다.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다시마라든가 미역 같은 걸 먹으면 대장에서 이게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재흡수되지 않고 같이 대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전히 뭐 스타틴을 먹어도 높다고 하면 우리가 오메가3라는 약이 있습니다. 오메가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먹죠. 오메가3를 처방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포화지방상 우리가 포화지방상이라는 것은 뭐 삼겹살, 뭐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 뭐 많죠. 또 트랜스지방이 많은 것도 이런 것을 다 우리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산을 높이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 유튜브라든가 뭐 요새 내과선생이 강의할 부분이고 제가 강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 팩트 위주의 자유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